국민의힘 공천을 두고는 조용한 공천이다, 잡음 없는 공천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정적이지만 감동도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공천을 보면 제가 볼 때도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조금 더 혁신적이고 조금 더 좀 개혁적인 공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당도 그걸 못하고 그냥 무난한 공천으로 가는 거예요. 잡음 없는 공천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원로들이나 아니면 그 좀 개혁 대상으로 되신 분들을 조금 과감하게 쳐내는 혁신 공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당에서는 의원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 7명을 컷오프하고 경선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아직 교체 폭이 작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컷오프 대상자도 남아있고 또 하위 수십 퍼센트 감산점 또 생선 감산점 하는 연율이 남아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 거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이기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하지만 하위 10%에 해당하더라도 지역구를 바꿔서 험지 출마하도록 할 수도 있어서 교체되는 현역 의원들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의 현역 교체 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던 의원들이 또 잇따라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친명과 비명의 지독한 프레임은 집요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총선에서 승리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당원과 국민의 근본적인 의구심에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애시당초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는 식으로 밀실에서 공천 학살과 자기 공천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천 파동 모습은 친명제, 횡재, 비명 횡사라고 놔두는 말을 부인하기 어렵게 합니다. 공천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마음까지 쥐고 흔들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육사 생도 시절 남양주 행군 경험을 내세운 비례 의원이 나타났고 김한정 비명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가는 그런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공천 갈등 상황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 대표 사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선 후퇴는 의미가 없어서 이선 후퇴는 생각도 하나.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그건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총선 불출마라는 카드가 남아있죠. 거기에 더해서 최고위원 몇 분들이 더하면 또는 공천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몇 사람들이 예. 나도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럼 민주당이 살겠죠. 그러면 떠난 민심들이 저는 확 들어오고 심판론에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로인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도 입장문을 내고 시스템 공천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지금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전직 총리는 공천 분란이 계속되면 이재명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되는데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표가 관련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과 헤어진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 또 호남의 지지를 고수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친노 인사죠.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고요. 이낙연 공동대표는 출마한다면 광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물론 정권을 위임받았지만 정권을 휘두르는 구시대적 밀실 사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공관위원들과 논의를 통해 공평 무상한 공천을 하겠습니다. 이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여러분을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건 여러분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목표 의석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최소 3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번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정치인이 말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국민과 저희 지지자들 가운데 출마를 권유하는 분도 계시고 또 불출마를 권유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뜻을 새기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나와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익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미래가 이탈하기 전에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또 어떤 총의를 모았는지는 저희가 먼저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 아마 공개할 수 있는 대로 언론에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관위원장으로 그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오시게 된다면 네. 김종인 위원장님의 또 그 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모두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탈하는 의원들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